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핵무장 둘 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미국의 아파치 헬기 한국 판매 계획에 대해선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동부전선 쪽으로 귀순했습니다.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두 번째 귀순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은 독재자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이번 주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남북 간 실무 협의 제안,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 비전도 제시했죠. 또 하나는 월요일에 시작한 대규모 한미 연례 군사 훈련입니다. 전례로 볼 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거친 언사로 대화 거부 입장을 밝히거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었거든요. 그때는 나흘 만에 김여정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대응할 가치도 없다. 악플보다는 무플로 대응한다. 이런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대신 압록강 주변 수해 피해 복구 소식은 거의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급파된 군인들이 철길 복구, 또 도로, 그리고 산림지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던데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따로 성명을 냈다고요? 먼저 이제 훈련 시작 전날에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가 침략 전쟁을 위한 리허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며칠 잠잠하다가 어제는 급을 좀 높여서 외무성 대외 보도실장이 담화를 냈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추가로 판매하기로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와중에 영내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 36대와 관련 부품의 한국 이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주 전에 저희가 북한 주민이 귀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북 확성기가 가동되는 시점이어서 집중이 더 됐던 것 같거든요. 일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화요일 새벽에 북한군 한 명이 동부전선 쪽으로 넘어왔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비무장 지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고 남북 중립 수역을 건너서 귀순한 지 2주도 안 돼서 넘어온 건데요. 우리 군이 지난달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북한 병력이 최근 DMZ 내 대규모 지뢰 매설과 방호벽 설치 등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에 불만이 쌓여서 귀순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잦은 시설 공사와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차출되면서 병사들의 사기와 기강이 저하되고 또 감시, 경계가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위장 기수는 아닌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은 국정원 주도 합동조사단이 파악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귀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북한판 MZ세대인 소위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동요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우선 이 장마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네, 이 장마당은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요. 북한 내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죠. 이 이후에 배급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생긴 일종의 민간 시장입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 경제와 외부 문화를 제한적이나마 접하면서 자란 북한의 젊은 층을 장마단 세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김용호 장관은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이번 달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196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 2030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아름아름 본다는 건 여러 경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참사관은 이 장마당 세대를 신세대로 보는데 이 장마당 세대보다는 한류 세대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미국 대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데요. 네, 그렇죠.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 통속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They know Trump won't hold autocrats accountable because he wants to be an autocrat himself.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네, 보신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또 민주당이 배포한 정책집에도 들어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좀 추측도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앞서 들으신 게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인데요. 김정은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양 진영 공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굳이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2020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92쪽, 92쪽 분량의 정책을 발표하고 추인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게 빠져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고 핵 위협 축소를 위한 군축 회담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추측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 쪽으로 골대를 옮긴다는 거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제 지난 4년간의 집권 세력으로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 4년간 정책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달 전당대회 때 낸 정책집은 16쪽짜리로 비교적 짧은데요. 한반도 관련 언급은 아예 없었고 대신에 이제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그걸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 비핵화를 내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미국 정부가 북중러 핵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라는 보도가 앞서 있었죠. 요즘 미국의 안보 관련 최대 화두가 북중러 네. 각국의 핵 위협은 물론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조율된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 가능성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정학적 상황이 변한 것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현재 500여 기에서 2030년에는 2배로 그리고 2035년까지는 1,5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시면 북중러 세 나라의 핵탄두 총합이 미국의 보유량을 머지않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도 핵무기 배치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외무성이 오늘 아침 담화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 위협을 과장해 핵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카고 전당대회에 나서서 연설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받았는데요. 집권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 핵 없는 세상 비전을 밝혔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핵 고삐 풀린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짚었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도 좀 수면 위로 떠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네. 시나리오에 대한 건데요. 그걸 전제로 한 거죠. 제목이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의구심 속에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일부 한국인들입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 2월 한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주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을 지키려고 뉴욕을 핵 공격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독자 핵무장론이 현실화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시 금융시장 쇼크를 시작으로 국제 제재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국방장관 내정자는 다소 여지를 남겼는데요. 미국의 핵 우산을 통한 북핵 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전이나 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살펴봤습니다. 70여일 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출범할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로선 이른바 플랜 B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